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릅시다. 화자가 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너 오는 길에 너의 동그라미. 얘가 청자이자 기다림의 대상이 되겠죠.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장을 쌓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는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궤라는 거는 이거는 장롱 같은 가구예요. 가구. 수납함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였다. 필자형으로 결박했단 말은 X자로 끈으로 묶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땅배목 외걸쇠, 걸쇠. 이 쇠는 자물쇠 할 때 쇠예요. 금거북 자물쇠로 슈기슈기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뭐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갇혀있길래 너 성 쌓고 성 안에 담 짓고 그 안에 괴짜 집을 지었고 그 안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너 몸 갇혔어?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화자가 오지 않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음을 추측. 한 해도 12달이요 1년도 12개월이고 한 달도 30날인데 날과 볼 하루 없으랴. 뭐에 대한 이야기?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간 많잖아 왜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와보겠습니다. 황대사 1조에 쓰세요. 하루아침. 남군은 누구? 남자. 이별 후에, 그래서 이별의 때, 이별의 체크 상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소식조차 돈절하여. 내가 저번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 돈절 소식이 끊겼다 이런 의미죠. 설명했지.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너 진짜 못 오냐? 왜 못 오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안 왔다. 이 아해야 말 들었어. 아해야의 밑줄. 아해라는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야 했으니까 청자가 설정되었고요. 혹격조사가 쓰여서 뭐가 됐다? 도노법이다. 아해야 말 듣소. 듣소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 명령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아해야 말 듣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시행의 반복. 황혼 저문날에 저녁에 개가 짖어서 못 오는가? 쫄았어?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해야 말듣소 춘수, 춘의 동그라미. 계절적 배경, 봄에 대한 이야기죠. 봄의 물이 만사택, 택의 밑줄. 택은 연못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만사택, 산은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사택 하니까 그러면 가득 물이 차서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것도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운의 동그라미. 여름에 대한 이야기죠. 여름에 구름이 다기봉하니 산봉우리에 기이하게 걸려있다. 많다 라고 했으니까 산봉우리에 구름이 걸릴 정도면 산이 높다의 이야기죠. 그래서 산이 높아 못 오던가 하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해야 말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이 부분은 두 줄 묶으세요. 구운몽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고전 소설을 차용했다. 차용이란 말은 빌려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운몽 보지 않았어 우리? 설명했던 것 같아. 9개의 구름 성진이하고 그 팔선녀와 놀다가 노닥노닥 걸렸던 소설을 설명했어요.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권대사 성진이가 석교상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했단 말은 여자랑 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혹시 놀아서 안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지어자 졸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수탁, 황계수탁의 동그라미. 작품 제목이 뭐야? 황계사지. 그래서 여기서 황계수탁이 그 시적 대상이 되겠어. 근데 병풍에 그려져 있는 황계수탁이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생명체가 아니에요. 무생물입니다. 이 무생물이 두 날개의 밑줄. 날에는 날개라는 표현이죠.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자르는 닭 목을 썰었다가 아니죠. 짧은 이에요.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단 말은 목을 돌리다예요.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목을 돌리다. 사경일점,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전법, 시간에 대한 설명. 저번에도 설명했죠. 경전법. 그래서 보통 이 먼경 나오면 대부분 새벽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날새라고 꼭 끼어 울거든 오려는가? 그러면 올 수 있대, 올 수 없대. 올 수 없대. 왜? 병풍에 그려진 닭이 언제 날개를 둥덩치고 언제 꽃게 울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역설적 상황을 가정했다. 역설 상황. 가정에서 오지 않는 상대를 부각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네 어이하여 그리 아니오던고 너는 죽어서 황화수 수의 동그라미 물이 되고요. 나는 죽어서 도대선 선의 동그라미 배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배는 서로 떠돌고 동시동시 떠서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바람 불게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동절시 떠도 놀자 밑줄. 그래서 청유형이 쓰였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달아 보느냐? 저 달아의 밑줄. 청자죠. 청자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청자인데 달이래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뭐다? 의인화가 쓰였다. 그래서 이것도 도노법 보시면 되겠고요. 임 계신데 명휘의 밑줄 밝은 광채입니다. 달이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빌려주려면 나도 보고 싶다. 임과 함께하고 싶다. 이 아해야 말졌소. 다시 아해야의 밑줄. 또다시 청자가 되었죠. 그래서 또 바뀌었죠. 추월이 가을달입니다. 양명휘 하니 빛이 잘 번져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달이 밝아서 못 오던가 다시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서 니 아니 오더냐? 어찌어다 좋으시고. 이해됐나요? 작품 내용? 그런 내용이었어요. 14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과장된 표현 밑줄. 이 과장법은요. 주로 어디에서만? 조선 후기에 있는 사설시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의지 있나요 근데? 의지 없죠. 왜 안 오냐고 물어봤지. 그치? 의지는 틀렸지. 친숙한 소재를 활용했다. 친숙한 소재의 밑줄. 이건 이제 가에서는 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화자의 생활상이래. 화자의 생활상 화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일상생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 없죠.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보고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나오긴 했어요. 계절적 배경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화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화자의 처지가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대조적인 공간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지향 밑줄. 지향이 뭐죠? 이상향. 오케이?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 거 있었어? 어떻게 살고 싶다 있어? 없어. 4번도 틀렸습니다. 상대에게 물음을 던지는 방식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 어떻게 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다. 기억은 아까 뭐였어요? 그래서 과장법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니은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소식도 알 수 없는 입에 대한 답답한 돈저히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번도 맞는 말.
3번 화자와 대비되는 특정 공간 속 인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는 임을 기다리고 있지. 근데 쟤네는 놀고 있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재회에 대한 체념의 밑줄. 이건 체념인가요? 체념은 포기야. 근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도대체 왜 하나 시발로마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밀접한 관계 두 사람을 통해 인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너는 그 다음에 물과 배에 대한 이야기죠. 5번은 맞는 말. A에서 C, 중 C와의 함수적 의미가 다른 것은 A 볼까요? A는 뭐예요? 무대성이죠. 여기에 갇혀서 안 온다는 이야기야. B는 뭐예요? 금거북의 자물쇠. 자물쇠에 갇혀서 안 오냐고 물어본 거야. C는 뭐예요? 개가 짖어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계속 못 오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D 볼까요? 바람 불 겸 물결 치는 대로 떠서 놀자. 함께 같이 놀자지. 이거는 못 오는 건가? 아니죠. 방해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이것도 달 때문에 못 오냐라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가야 돼요. 이해됐죠? 16번 틀린 사람. 저요. 민성이는? 잘못 채점한 것 같습니다. 이건 4번이에요. 읍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황계사 등 조선 후기의 밑줄, 성행한 시비가사는 고려, 소교 등 선행시가 영향을 받는데 후렴구나 여운구 등의 사용, 일상적 소재의 활용, 합성 구성 방식 등이 그 예이다. 이중 합성 구성 방식 밑줄, 주제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갈래를 불문 밑줄, 그래서 아까 뭐였어? 소설 것도 갖다 썼다 이런 이야기죠. 작품의 소재, 내용 표현 등을 차용해 노랫말로 구성하는 방식인데 그러한 합성 구성을 활용한 작품들에서는 노랫말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거나 거기 밑줄, 노랫말의 길이가 들쭉날쭉 작품의 구조가 이상할 때가 있다. 17번 보겠습니다. 노랫말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노랫말의 구조가 안정적이 못하다. 보기에 써져 있죠? 1번은 맞는 말. 후렴구가 나타나고 일상 소재가 제목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선행시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 한 작품 안에서 서로 다른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이상의 노래가 합성되었다. 이것도 보기에 방금 있었지? 맞는 말이지. 소설의 등장인물과 장면이 언급되고 있다. 이건 방금 구운몽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서사갈래의 작품. 서사갈래니까 이건 뭐예요? 소설에 그냥 갈래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화자의 처지와 무관하게 제시되었나요? 화자의 처지와 무관한가요? 봄 때문에 안 왔냐? 가을이 돼가지고 어때서 안 왔냐? 라고 물어봤지. 무관해? 아니 존나 유관하죠.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됐나요?